현재 시각 8시 29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미증시도 유가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앞서 오프닝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이 X에다가 글을 올렸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또 다시 바로 삭제가 되면서 직원이 실수한 거라고 하니까 직원이 실수했다? 네,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이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크리스 라이트, 예. 크리스토퍼를 이제 크리스 하는데 그 셰일 혁명 초기에 우리 가끔씩 들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피너클 테크놀로지라고. 네. 거기가 이제 셰일 혁명을 주도한 기업인데 거기에 한 92년부터 2006년까지 한 15년 정도 CEO를 역임했네요. 그 셰일 혁명의 주역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글쎄 그 괜히 그 메시지를 그렇게 올렸는데 아주 나쁘게 보자면은 요즘 유가 원유 시장 그 투기 세력들 준동하는 걸 볼 것 같으면은 저분하고 조금만 친분이 있었으면 하루 사이에 팔자 고쳤겠는데요. 훅 빠지다가 그거 삭제하니까 또 훅 오르잖아요, 그죠? 단타치는. 그러니까. 네. 근데 조금 진짜 아까 잠시 살짝 저도 이렇게 오프닝에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큰 그림이 완성된 상황에서 이 뭐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무슨 또 이란, 그 다음에 또 쿠바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완성된 시나리오 하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애초 생각만큼 잘 안 돼서 진짜 뭐 타쿠라고 뭐 이렇게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어쨌거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어떤 시장 변수다 보니 네. 진짜 냉온탕을 오고 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란 전쟁 종식을 선언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혼자 끝낼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한 거고 이란이 말 그대로 그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한다고 하면 이건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상황에서 뭐 기뢰 설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웃기죠. 그렇죠. 이란 지도부를 갖다가 그렇게 정확하게 핀셋처럼 찝어서 보낼 수 있는 정도인데 뭐 기뢰 같은 거 설치하고 있는 걸 둔다. 근데 매일 아침 저는 핀비즈 그 히트맵을 점검합니다만 네. 지금 시장이 약간 이제 크게 출렁출렁한 다음에 네. 다음 방향성을 두고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왜 빨갛고 지금 띄워주시네. 네. 저기 미국은 초록색이 올라가는 쪽이고 빨간색 계통이 하락하는 쪽이잖아요, 그죠? 예. 저런 지금 페어웨이 저 상태로 개장하면은 공치를 가시겠어요, 정민 앵커? 저요? 저러면 손님 받으면 안 되지, 저 상태면은 그죠? 그린피가 싸면 고려해볼 만하죠. 그린피가 싸면. 네. 그러니까 주가들이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 고려해볼 만하죠. 이삭 죽기 정도. 그러네. 아유, 네. 네. 오늘은 우리 송 대표님 나오시는 날인데. 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 대표님. 예. 지금 정신없이 시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거의 매일이다시피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이런 그러게요.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도. 예. 정말로 그 유가가 그렇게까지 출렁인 건 저도 좀 처음 본 것 네.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일주일 전만 해도 70달러 배럴당 사실 60달러, 70달러 요걸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 날은 120달러를 한번 예, 찍고 왔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두 배, 일주일 사이에 두 배를 간 거고 정확히는 하루 사이에 50% 맞아요. 가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놓고 보면 시장이 확실히 이게 러우 전쟁 때의 유가 흐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잘 생각해 보시면 러우 전쟁 때도 120달러까지 갔었는데 그때는 선택이 문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 원유가 중단이 된 게 아니라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 원유를 사줘갖고 전쟁 자금을 대주면서 우리한테 포탄 쏘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실은 안 수입을 한 거지.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선택의 이슈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까 말까였는데 그래서 다 같이 힘 합쳐서 사지 말자 이거였고 네. 지금은 돈 싸들고 사고 싶어도 가서 줄 서도 못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은 선택 이슈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차원이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유가 시장도
대응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 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언급 주셨지만 지금 사실 제일 걱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가면은 오히려 시장은 좀 안도를 할 텐데 느낌상 보면은 이게 뭐랄까요? 이게 냉탕 온탕이란 말 자체가 냉탕 온탕을 일부러 계획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좀 꼬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꼬였다고 봐야겠죠. 지금 상황 자체는. 근데 시장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전쟁의 시작은 트럼프가 했지만 네. 끝은 지금 이란 자기네들이 끝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결국에 양측이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전쟁이란 건 그렇죠. 예, 이게 한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차이면 모르겠는데 과거의 경험상 미국이 특히 중동전이나 그쪽 들어가서 단 한 번도 자기가 원할 때 끝나고 나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예.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그냥 허투루 들리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까 기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사실 섬뜩한 얘기입니다. 그게 맞아요. 지금 상황은 예, 예.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한 1km 제일 좁은 데가 그렇지만 배가 다니는 데는 한 3-4km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예, 왕복 한 4마일 정도를 보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네. 배가 크면은 밑에도 수심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서로 줄 서갖고 아. 한 줄로 들어가 한 줄로 나오고 그렇게밖에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한두 줄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실제로 기뢰의 만일 그것이 된다면 그건 좀 생각보다 심각한 거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란도 아마도 지금 일부 만약에 설치를 하고 그걸 가지고 레버리지로 삼지 않을까?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거의 설치한 다음에 그거 빼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해류에 따라서 이게 그 땅에다가 묻는 건 그래도 대충 위치에 미리 지도에다가 찍어놨으면 그것만 예. 갖고 있으면 가서 찾을 텐데 네. 해류는 이게 무서운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무리 뭐 빨라도 한 1-2주는 더 걸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심지어 한두 달이 걸린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기뢰 설치가 정말로 전방위로 된다면 그게 좀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데 이란도 아마 거기까지는 본인들도 그건 마치 이제 이란의 손을 떠나는 거잖아요. 마치 예. 보면. 아마 그래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아마도 지금은 그냥 제가 이란 지도부라면 네. 아마도 거기에 그러한 그 제스처를 취해서 트럼프와 그러니까의 압박을 좀 더 주면서 그 소위 우위를 가져가는 그 방향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게 좀 합리적인 전략이지 않을까? 너 죽자 나 죽자까지 가는 거는 그래도 지금 아닌 걸로 보여서 그렇게 저는 이제 기대죠 이건 사실 아하,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지금 유가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유가 흐름부터 좀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우리가 이제 다들 예. 초기에 그런 생각했죠. 미국이 저렇게 자신 있게 때리는 거는 예. 미국 내에서 이제는 에너지 순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뀐 지가 2019년인가부터 됐으니까 꽤 됐죠, 미국은 이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 있으니까 이제 막 때리는 거다 중동에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뭐지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유가 자체의 그 방향은 WTI도 브렌트가 오르면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커머디티라고 부르는 거지 예, 않습니까? 예, 일물일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모자라면 다른 쪽은 많이 풍성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격은 다 같이 올라가는 예. 이 현상이 있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WTI 가격이 거의 지금 브렌트하고 거의 동등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이것 자체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차트를 갖고 와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 휘발유 가격 추이가 제가 이거 월요일 날 마지막 미국 시간 월요일 말로 이제 3.48달러까지 치솟은 건데 작아 보이지만 저기 꽤 큰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불과 1-2주 전에는 2달러대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갤런당 예. 이렇게 올라갔고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체크해 보니까 이게 3.54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지금 이 전문가들은 이 얘기가 이번 주 안에 4달러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속도면은. 근데 4달러가 넘어가면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게 4달러 근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넘어가면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줄 서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이제 4달러가 넘어가는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예.
광고에서 4달러 했구나. 그 4달러가 중요하구나. 아, 그러네요. 그 아니, 4대 저도 4달러 잠깐 생각은 나긴 했는데 쓰실 줄은 모르죠. 네, 그 말을 바로 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 예. 그러네요. 그래서 예, 햄버거도 중요하고 이게 저것도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저걸 갖다가 2달러 밑으로 내리겠다고 호언장담한 게 불과 한두 달 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피크가 언제였냐면 2022년 5월인가 6월에 5달러까지 갔었거든요. 이게 이제 제일 낮은 값싼 휘발유고 지금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프리미엄급으로 가면은 지금 이미 6달러 넘어간 데들도 많거든요. 디젤은 이미 평균 4달러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당장 PPI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네. 생산성.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투자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당장 미국의 소비자 심리에 아주 악영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전에도 몇 년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 것 같은데 미국 휘발유 가격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정확히 같이 움직이는데 반대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까처럼 상당히 미국은 장기 운전 많이 하고 지금 이제 한 두어 달 후면은 드라이빙 시즌 들어가잖아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장거리 운전하면서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저렇게 휘발유 가격 올라가는 건 엄청난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란하고 뭐 안에서 얘기는 그렇게까지 안 흔들릴 텐데 미국 내에서 이제 볼멘 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백악관도 지금 완전히 지금 비상사태 지난주부터 들어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트럼프한테 엄청난 압력을 네. 작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월요일 밤에 나와서 내가 조만간 이게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 차라리 이왕 이렇게 된 거 유가가 초급등하는 것이 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저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녔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정말로 먹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유가발 내부에서의 그러한 민심 교란. 예. 결국은 이거 다 중간선거 때문에 시작한 건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 스스로가 중간선거를 망치고 있는 셈이잖아요. 예. 그래서 네. 지금 빠져나올 소위 이제 출구 전략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근데 이제 다만 걱정은 이 끝은 트럼프가 마무리 짓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이란과의 합의가 꼭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장을 보면서 그거 했던 게 저도 뭐 그런 일이 있었던지는 글로벌 모니터 기사를 보면서 알았는데 토니 블링컨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국무장관 했던 사람 네. 뭐 이력을 보니까 오바마 때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하면서 그 당시 이란 핵 협상 또 실무 작업도 했더만요. 네. 근데 딱 그 블룸버그 그 팟캐스트에서 한 얘기가 4일쯤이었는데 결국 시장과 군수품이 결정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강경책 물러서고 굉장히 그 인사이트 있는 얘기예요. 그 뭐 토니 블링컨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모든 게 못마땅할 수 있는 그런 진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 말만큼은 맞는 게 일단 군수품 다시 채우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다음 시장 얘기했잖아요. 유가도 그렇고 증시도 지금 위태위태했고 그다음에 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시장 금리도 막 뛰고 이러니까 막 몰아붙이기에는 좀 그거 했다 하는 것이고 유가 부분 방금 설명 듣다 보니까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피부에 다가오는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뭐 100불을 넘어가네 환율이 뭐 1,480원, 90원, 1,500원도 가네 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주유소 기름값이 올랐는데 다시 1,460원, 70원으로 내려왔고 유가도 다시 80불 내려왔으면 며칠 전에 올린 것보다 그러면 또 다음은 1, 200원이라도 낮춰줘야죠. 아니면 50원이라도 10원이라도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유소 저기 사장님들이 이게 각성하셔야죠. 아니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쪽 정유업계나 주유소 업계를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무슨 뭐 이렇게 악덕화 뭐 악마화하는 것도 그것도 그거 하지만 근데 너무 그렇게 시차를 두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쪽 저쪽 다 좀 과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저도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제가 늘 여기 방송 올 때 요 근처에서 넣거든요. 싼 데가 네네네. 있어서. 네. 그날 보니까 줄을 쓰더라고요. 보통 줄 쓰는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가 예, 싸다 보니까 예, 예. 확실히 말씀 주신 대로 지역별로 어떤 데는 너무 비싸게 올라가고
아닌데 이게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즘같이 불안할 때는 싼 데를 찾아서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항상 이렇게 그 불만들이 올라갈 때는 빨리 올라가는데 내릴 때 천천히 내린다는 게 불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참에 그것에 좀 뭐랄까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왜 그런 식으로 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좀 이참에 좀 말할까 좀 투명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유가 출렁거리면서 어쨌거나 그거 한 게 항상 WTI가 그거 했잖아요. 브렌트유보다 한 4, 5불 낮게 이렇게 형성되다가 예. 이번에 그냥 붙어버렸잖아요. 네. 그만큼 이거는 WTI 쪽에 투기가 세게 붙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디젤이 휘발유보다는 그래도 한 1, 200원 싸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붙어버렸어요 또. 뭐 그런 식이 됐는데 참 WTI가 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정민회가 통해 가지고 우리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엇 해가지고 WTI,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 하는데 네. 그거보다는 요즘 매체들 중에도 서부 텍사스한 원유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중진류가 아니더라고. 네네. 완전 경질류죠. 경질류.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원유를 갖다 놓으면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제해서 쓰는데 휘발유가 나오는 함량이 더 많죠. 네. 황 함유량이 낮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위 이제 조금 더 그 값비싼 경질류가 좋은 거죠. 네네네. 좀 더 맑다라고 맑다. 그렇죠. 맑다. 근데 이제 그게 그때마다 다른데 무슨 말이냐면 정제 시설을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게 또 서로 다릅니다. 네네. 하기야 뭐 중진류를 예. 아스팔트를 하니까 느낌이 오더만. 네네. 끈적거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중진류가 꼭 나쁜 게 아니라 꼭 예, 예. 일부러 해서 미국이 중진류는 또 수입하잖아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예. 옛날부터 일단은 정제 시설 자체를 옛날 그 소위 아랍산이나 베네수엘에서 갖고 오던 거를 정제하기 좋게끔 세팅을 해놨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항상 좋은 게 아니라 내 몸에 맞아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예, 영양소도 나한테 맞는 거를 먹어야지. 맞아요. 예. 이게 모든 사람한테 좋은 보약 뭐 이런 건 없지 예,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기름이 다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경질류 예, 너무 얘기까지. 깊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번에 이제 본인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그 정권에서 물가가 워낙 또 좀 민심을 안 좋게 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좀 유가 급등이 아무래도 좀 아킬레스건일 것 같고 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장을 좀 환호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물가 지표 이것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 주 하필이면 또 그래갖고 미뤄졌던 이제 물가 지표들이 예. 다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에 지금 2월달 CPI가 발표되고 오늘 밤이라네요. 네네. 그러면. 네. 그다음에 금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미뤄졌던 1월 달 PC 물가가 발표됩니다. 네. 연준은 PC에 좀 더 집중을 하는데 저 왼쪽에 보시면 2월 달 CPI는 다행스럽게 전월비 0.2 정도로 좀 낮게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 아무도 이제 가치를 안 두는 거죠. 왜냐하면 유가는 3월부터 튀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게 유가 그렇게 해서 지금 2월 달 수치가 낮은 것이 시장에 큰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우측에 보면 1월 달 수치긴 하지만 미뤄졌긴 하지만 여전히 중요시하는 PCE 물가는 이 두 개월, 그러니까 12월, 1월 연속 전월비 0.4% 이상 나올 것 같아서 상당히 높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 자체는 이제 부담이죠. 연준이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거의 9월까지 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대 수준이 상당히 낮아졌고 그다음에 보통 CPI가 유가 급등이 10% 이상 급등했을 때 그것이 미치는 것은 시차를 두고 네. 한 3개월 정도 후까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헤드라인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가가 보통 10% 올라가면 CPI는 한 지금 모스탠리에 의하면 한 34bp 정도도 올라가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누적적으로.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3월 달에 이렇게 올라간 것이 유지가 되면 4, 5, 6 한 6월 달까지 계속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헤드라인 CPI가 상당히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물가에 대한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더 나타날 것 같고요. 그것이 결국 미국의 이런 상황이면 미국의 장기 금리도 내려오고 지금 장기 국채 경매도 상당히
호황이어야 되는데 네네. 왜냐면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것 네. 때문에 안 그렇잖아요. 지금 예. 보면 예. 금리가 지금 안 내려오고 있어요. 맞아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좀 맞습니다.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확실히 유가에 대해서 트럼프가 좀 확실히 잘못 계산한 것 같다. 그래서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관리가 자신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지금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도 이런 거다. 이걸 그냥 내비두면서 사실 트럼프가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트럼프도 이와 관련해 갖고는 민감한 지금 대통령인데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그래서 아까 우리 모두의 자기 계획대로 잘 안 된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시장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작년에 관세 때려놓고 시장 막 출렁거리니까 우리는 시장 그렇게 신경 안 써. 뭐 주식시장 안 쳐다봐 하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민감하더라 하는 거.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보는 느낌이었죠. 보는 느낌이고. 예. 이번엔 유가. 예, 이번에 유가도 뭐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나 이거 이렇게 전쟁 터지면 유가 오를 줄 알았다. 내 생각했던 보다 덜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요즘 다 반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속마음에,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한테 그 이란 에너지 시설 타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유가 급등할까 봐 또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가를 비축하기를 원하지 태우기를 원치 않는다. 예. 그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이 너무 좀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과격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전쟁을 해도 아니 원유 시설 이런 걸 다 파괴하면 어떡하면 그거 나중에 다 인류가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든 이란이든 미국이든 그게 우물에다가 독을 푼 거죠. 우물에다 덕을 푸는 네. 사실 그런 행동인 거죠. 맞아 예. 맞아 예, 맞아.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국과 이란 모두가 피해자인데 예. 그렇죠. 최대의 수혜는 이스라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도 맞네요. 약간 예, 옆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조용히 웃고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이래서 풀어준다니까 이게 대체 미국의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지금 그러니까 시장은 트럼프의 이 말에 의해서 조금 안정은 됐는데 당분간은 그러니까 저도 이번 주가 저는 상당히 좀 이번 주까지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닐 거다라는 걸 예, 그것도 예. 의미가 있는 말이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핸들은 안 될 것 같아 갖고 네. 적어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변동성에 대해서 감안하시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은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5,600선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149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18만 8,1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1.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95만 6천 원. 현대차입니다. 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54만 7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보합 예상되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 1.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7만 2,500원.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162만 4천 원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예상 체결가는 145만 원이고요. SK스퀘어가 지금 현재 2% 상승 예상됩니다. 기아 5% 오름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17만 원, 두산 에너빌리티 예상 체결가 10만 3,1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1.9% 상승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16만 7,700원, 알테오젠 보합권 예상되고 에코프로 BM은 0.7% 하락 예상됩니다. 삼천당제약 지금 호가 79만 2천 원, 레인보로보틱스가 오늘 3.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79만, 지금 80만 원까지 올라가네요. ABL바이오가 1% 상승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지금 보합권 예상됩니다. 코오롱티슈진 지금 호가가 10만 3,800원, 2.3% 상승 예상되고 케어젠 보합 예상되고요. 펩트로는 3%대 강세가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는 7분가량 남은 상황이고 자, 오늘 양시장 일단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 글쎄 오늘 보니까 와, 지금 호가 움직임이 뭐 종목별로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호가에서 보게 되면 뭐 SK 같은 경우 상한가가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 글쎄 근데 이게 호가다 보니까 호가다 보니까 예, 개장하고 예, 봐야 돼요, 예, 이거는. 예. 예, 예. 그 이렇게 뭐 농구 같은 거 할 때 진짜 그 뭐 몇십 초 안 남겨놓고 중요한 시점에 감독이
작전 타임 마지막 작전 타임을 불러가지고 선수들한테 하는 얘기 보면은 뭐 특별한 얘기 없거든요. 야 이번에 꼭 넣어 이러거든요. 이번에 꼭 넣어 하고 애들 물 한 잔 먹고 나가는데 네. 뭐 그런 식으로 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 화수 급락 이후에 목요일 날 급반등이 나오면서 5,700을 찍었는데 그게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빠졌던 거 딱 절반 돌린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호가 봐서는 오늘 잘하면 그 5,700을 다시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야간 선물보다 엄청나게 센 겁니다. 야간 선물보다 엄청나게 센 거라서 호가하고 개장 분위기는 좀 다를 수가 지금 있는 또 것 호가는 같은데. 다시 또 4% 강세가 예상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이제 대차게 올라갈 때는 어디서 꺾일지를 모르니까 자꾸 차트가 틀리는데 한번 세게 꺾이고 나면은 차트가 막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5,700 다음에 이제 5,850이라고 하는 이번 급락 이후에 기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반등의 기술적 반등이라면 거기까지가 5,850이고 그걸 올라서면은 이제 전고점 트라이 그리고 뭐 고점 경신 이것도 볼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혼주세인 것 같아요. 예. 또 내일 또 미국이 오늘 밤에 미국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뭐 개인 외국인 할 것 없이 서로 이렇게 바통 주고 받으면서 좀 밀리면 사겠다가 많으니까 아직. 사실 유가라든지 환율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좀 노출도가 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상황인데 같고. 예, 거기다가 또 네. 어제 자사주 소각 뉴스가 장 마감 후에 나왔던가요? 네 어제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예. 뿐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예. 소각을 갖다가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뭐 송 대표님 이거는 진짜 그 주가 측면에서는 호재 맞죠? 자사주 소각은 그럼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나저나 예. 송 대표님 같으면 오늘 바로 그냥 저 프리장에서 벌써 일단 사들고 가서 본장 기다리실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저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코멘트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 그러니까 적게는 이번 주 다음 예. 주까지는 관망하자입니다. 관망. 관망. 네, 예, 지금 아직은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가기에는 상당히 아직도 변동성이 크다. 변동성이 크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트럼프가 컨트롤 하고 있으면 차라리 트럼프 말만 믿고 가면 되죠. 왜냐면 이제 종전에 다가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맨날 그 얘기 우리가 이럴 때 하는데 이거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일주일째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예, 지금 이것이 장기화되면 정말로 카타르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150달러 뭐 이상도 다시 트라이 할 수 있다. 지금은 그러니까 겁이 나갖고 한번 110달러까지 갔다 왔긴 했는데 실제로 이게 장기화되면은 이게 고유가가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국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주식을 들고 가느냐 뭐 이런 거 이슈하고 좀 다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 갖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지금 장기화되는지 여부가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저기 미국장에서도 네. 했지만 우리 개인들이 미국에서 코루 그 3배짜리 예, 코루, 예. 코스피 그 25, 50 쫓는 3배짜리 하루 단타 투자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당일치기야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만 네. 조금 길게 들고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들어가자라는 거는 지금 저점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아직은 그런 확신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좀 관망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적어도 지금 실제로 실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약간 게임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물이 막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가 되는 게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혀야 그래야 정말로 이제 좀 뭐랄까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그걸 믿고 이제 쫓아갈 수가 있어서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거 결국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은 조금은 좀 관망을 할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단타에 단기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손절도 한 서너 번 하지만 한 두어 번의 그 기회로 그 손실을 갖다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장이다. 장 나쁘지 않다 이래요. 단타 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최고의 장이죠. 최고의 장.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예, 하루에 몇 예, 번씩 할 수 예,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예.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송재경 대표님은 전형적인 엉덩이 매매 투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요. 저는 이제 가늘고 길게 가자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할 수 예, 있는 엉덩이 예. 매매. 제가 몇 년씩 들고 가기 때문에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정민 앵커도 이 단타에 굉장히 타고난 재능이 있을 것 같은데 저요? 본인이 이제 바쁘고
낮에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다 보니까 단타에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아마 단타를 한번 해보려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게 거기에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피폐해집니다. 정신이 피폐해지고 네, 피폐해지고. 시세에 일희일비하게 되고. 네, 그럼요. 이게 예. 항상 뭔가 이렇게 울렁증 생기고요. 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한번 단타 시도했다가 내가 애초에 마음 먹었던 대로 손절할 때 손이 안 나가는구나 싶으면은 단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약간 근데 기계적으로 해야 되죠. 사는 건 쉬워도 파는 게 어렵거든요. 예,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다들 못 팔아갖고 다 물려서 장기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고려해서 좀 우량주를 단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정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건 가능하죠. 내가 원래 어떤 종목을 더 사고 싶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제가 매일 조금씩 사겠다. 예, 예. 뭐 이런 거는 오히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방향성은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내가 이걸 샀다 팔았다 해서 뭔가 큰 수익을 내겠다. 네. 그거는 저는 어쨌든 자신이 없어서 권하지 않는다. 네. 개장 전에 저희 그 오라클 실적 얘기도 좀 여쭤보고 아, 싶은데 실적 좋았잖아요. 1차적으로는 참 다행이다. 예.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오라클은 상당히 크리티컬했어요. 예. 주가 위치가 예, 여기서 맞습니다. 실적까지 안 좋았으면은 나락으로 가는 건데. 1차적으로는 역시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AI 투자 열기는 여전하구나를 오라클의 실적과 향후 전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AI, 그러니까 전반적인 매출은 한 20%대 나왔지만 그 소위 그 AI 데이터 센터 분야는 80%대 이상 증가를 하면서 고성장을 했다라는 것이 정말 다행이고요. 오라클 같이 상대적으로는 문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투자는 세게 하는데 돈을 그만큼 못 벌어서 계속 빚이 늘어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아직은 저렇게 상황이 된 걸 보면은 AI 우상향은 좋고 그것 자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그 소위 반도체 분야에서는 상당히 여전히 우리가 그 소위 향후 전망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오라클뿐만 아니라 또 그 2월달 그 저기도 발표가 됐죠. TSMC 뭐 맞아요, 매출도 매출. 예, 예.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게 20%대. 그 얘기를 그럼 저희 개장하고 네네.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3월 11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굉장히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고 또 유가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양상이었습니다. 오라클 실적 좋았고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유가가 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 쪽에서는 다시 한번 기존에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호가 분위기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 상승합니다. 5,658, 코스닥도 1.5% 올라갑니다. 1,155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이상 올라갑니다. 19만 3,3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1% 상승합니다. 94만 9천 원, 지금 95만 원을 넘어섭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5.9% 상승합니다. 55만 6천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LG 에너지솔루션 모두 2%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3%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64만 1천 원이고 SK스퀘어도 4.8% 상승하면서 58만 1천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보합권이네요. 145만 7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보합권으로 10만 2,600원. 기아가 5% 상승합니다. 17만 원 선까지 올라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1.7% 상승하네요. 16만 7,300원, 알테오젠도 0.5% 올라가고요. 에코프로비엠도 20만 4,500원으로 0.7% 상승합니다. 삼천당제약 81만 4천 원으로 3.5% 오름세고 레인보로보틱스가 2.3% 올라갑니다. ABL바이오가 0.9% 상승하면서 18만 6,500원, 그리고 리노공업이 1% 떨어집니다. 코롱티슈지는 10만 2,700원으로 1.28%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펩트론이 5%대 상승세입니다. 30만 5천 원, 케어제는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증권주들, 금융주들 흐름 굉장히 좋아요. 증권주 내에서는 SK증권이 지금 12% 급등합니다.
그리고 키움증권도 45만 1,500원으로 5%대 상승세고 미래에셋증권도 69,400원으로 7% 올라갑니다. DB증권도 5% 상승하고요.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이증권, 부국증권도 8%대 강세고요.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도 상승세고 증권주 내에서는 지금 SK증권이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험주도 좋아요. 삼성생명 7% 올라갑니다. 22만 7천 원 선. 그리고 또 한화생명도 5% 올라가고요. 동양생명 1% 상승세입니다. 지금 오늘 지금 증권주, 보험주 다 좋습니다. 자, 이 가운데 조선주들도 흐름이 괜찮네요. 하나오션이 7% 올라갑니다. 13만 3,700원이고요. HD현대중공업도 2.5% 상승합니다. 삼성중공업도 2만 9천 원으로 4% 상승세고 HD한국조선해양도 6% 올라갑니다. 42만 8,500원. 대한조선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아까 보셨죠? 현대차, 기아 다 좋고 현대모비스도 4%대 상승세입니다. 44만 1천 원이고 HL만도 한온시스템도 3%대 상승세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주, 현대위아도 2.5% 상승세로 9만 1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성우하이텍은 1,980원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 제약바이오 쪽도 움직임이 좋은데 예를 들면 파미셀 같은 경우가 8% 강세고 ST팜 이제 RNA 치료제 쪽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 상승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 상승세고 그리고 오늘 미용기기 쪽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메디텍이 지금 상한가고요. 29%대 급등세고 휴온스글로벌도 6% 오름세고 APR, 레이저옵텍, 대웅제약, 클래시스 좋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696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1,245억 원 순매도, 기관도 46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는 81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87억 원, 9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4원 80전 상승한 1,47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예, 그래도 뭔가 제 느낌으로는 네. 그 지난주 같은 경우나 그 전주 같은 경우는 뭔가 시장 상승이 조금 가파르게 나타났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그 상승폭 자체는 약간 이제 변동성에서 좀 잦아든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럴 만한 시점이 됐고 또 예. 그래줘야 되죠. 네네. 최근에 우리가 봤던 그런 식으로 맞아요. 시장이 움직인다면은 예. 어지러워서 못 견딥니다. 네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 한바탕 이제 난리를 치면서 이제 그렇게 되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최근 이제 확인된 거는 5천 아래도 잘 안 내려가지만, 그죠? 네네. 우리가 이제 이번에 봤던 고점이 6,347인데, 이제 거기까지 그 안에서 한동안 놀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 양상이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 와중에 지금 그래도 지수가 2%대 이렇게 그럼요. 수급도 하루하루가 다르네. 다들 또 강하네요. 궁금해했던 게 어제 이제 순매수로 돌았던 외국인들이 오늘도 순매수를 보여줄까 하는 부분이었고, 아직은 외국인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고요. 근데 대표님, 네. 내일 그 옵션 만기일인데 그것도 3월 이러면 세만년지 네만년지 그런 소리 합니다만 지금은 세만이 아니에요? 지금 세만년가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거 그냥 옵션 만기일 날 좀 이렇게 출렁거릴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중장기 방향성으로 삼는 건 아니다 싶은 저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지금은 또 개인들이 또 주도하는 장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만기일 이슈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줄 거예요. 그 사이 뭔가 기대 때문에 많이 쌓여 있는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지난 한 주간 대충 원래 지난주 수요일까지 해갖고 2월 한 단가 올린 거를 다 지워버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지금 꾸역꾸역 다시, 지금 이제 조금씩 지금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다 개인들이 좀 만들어내서 좀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까지 지금 그 옵션 만기일 관련된 이슈가 큰 영향을 미칠까?
개인적으로 여전히 대외 변수가 더 큰 영향이지 우리 내부적인 이슈로 큰 영향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들이 지금 돈이 많고 특히 국내 상황이 뭐 개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뭐 할 것 없이 어디 마땅히 돈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주식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뭘 이렇게 개인 사업으로 자영업으로 뭘 창업한다는 것에 대한 의지도 용기도 많이 좀 꺾인 상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느끼는 바로는 했다가 이거 못 버틴다 하는 걸 갖다 자꾸 보니까 점점 이렇게 임대 내지는 이런 그 플래카드만 자꾸 늘어나고 있고 사실 우리 인구 줄어간다는 거는 진짜 큰 문제고 그 와중에 돈 갈 데가 부동산을 가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미국으로 가겠습니까? 우리 한국 주식 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있는데 이게 이제 믿음직스러우려면은 그리고 먹고 나오려면은 바깥에서 돈이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글로벌 어떤 유동성 유입 기대감이 어떤가 해가지고. 아까 그 얘기 이거부터 마무리. TSMC 그 얘기 아니면 어떤 얘기? 예, 그럼 요 말씀 주신 그러시죠. 거에부터 답변 네. 드리고 그다음에 TSMC 말씀. 네. 1차적으로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진짜 사고팔고가 꽤 커 보여서 개인들이 많이 사는 것 같고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것 같다라고 그런 그 느낌은 있지만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보여드렸지만 외국인들이 그렇게 세게 판 건 아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전적으로 이 탑10 전 세계 탑10 시집가 총액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사실 외국인 비중이 여전히 높다. 높죠, 사실 30 한 6, 7% 뭐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이거든요. 최상위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한국 시장을 좋게 보는 쪽에서는 이제 그 기관 투자자 중에 단타 매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잘한 사람들이 글로벌 헤지 펀드들인데 8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골드만삭스에서 프라임북의 그 자기네들 그 고객들의 움직임을 갖고 이제 나름대로 전체 흐름 자체를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작년 이후에 확실히 골드만삭스 프라임북 그러면 이제 그 소위 글로벌 헤지펀드 큰 손들이 저기를 상대로 거래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숫자들인데 이 아시아 순 거래 흐름 자체가 보시면은 한국, 일본, 대만, 한국이 일본을 제꼈죠. 그래갖고 증가율 자체가 더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그 기본적으로는 아시아의 몇 마리 용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한국, 일본, 어쨌든 대만까지가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흐름. 결국은 AI 투자를 미국에서만 하다가 이제 한국 와서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중국, 홍콩에 대해서는 기대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흐름 자체는 외국인들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할 수 있는 소위 그 헤지펀드들이 한국과 일본, 대만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게 지난주 말까지거든요. 보면 그 변동성 장에서도 시장을 팔고 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꾸준히 더 사갖고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변동성은 지금 레버리지 투자니 이런 것 때문에 또 글로벌 변수 때문에 움직이고는 있지만 한국에 대한 기대가 외국인들이 끊긴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전반적인 흐름은 국내의 자금이 거의 개인 자금 중에 순자산 중에 부동산이 거의 대부분이고 주식은 여전히 작잖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자꾸 이제 자금이 몰려와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서서히 내려가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소위 순 가계 자산의 그러한 밸런스 측면에서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선진국형 비중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몰빵돼 있지 않고 그렇게 놓고 보면 저 방향은 되게 좋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차트 열어봐 주시면 한국이 또 절대적으로 한국이 포함해서 아시아가 싸요. 여전히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똑같은 자료인데 지금 이게 그 주식만 놓고 보면은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데 요즘에는 나름 채권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그래서 장기 금리를 감안했을 때 10년물 금리, 국채 금리를 감안했을 때 그거보다도 이익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이 나타내는 소위 어니스 일드라고 하죠. 보통 이익 수익 비율. 그러니까 배수를 뒤집어 놓은 거 10배라고 하면은 2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죠. 그러니까 10배를 10분의 1 하면은 10%죠. 근데 시장이 한 3% 지금 4% 10년물 금리면 10% 빼기 3, 4% 하면은 5, 6%가 나오는 거죠. 그게 딱 지금 아시아 태평양의 지금 주식 위험 수익률을 하는데 내가 주식을 샀을 때 적어도 이거는 기대할 때 지금 상당히 높은 수익률.
그러니까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 이제 저기에서 의미하는 예. 바고 상대적으로 저 아래 보면 미국이나 일본은 비싼 거죠. 그래서 지금 아시아 태평양 유럽 쪽에 자금들이 해외 소위 이제 집 나갔던 돈들이 자꾸 이제 나름 돌아오려고 코르도 어떻게 보면 집 나갔던 돈이 돌아오는 걸 볼 수도 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여전히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구애가 변동성이 있겠지만 지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TSMC도 얘기 또 마무리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AI 투자가 이 고유가 이런 중동 변동성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제일 걱정들 하시는 거는 요것이 혹시 뭔가 방향을 바꿀까 봐 걱정을 하는데 적어도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낮다라고 예. 첫 번째 보고 있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흐름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그러니까 AI 관련된 투자가 주도될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게 첫 번째. 그것이 오라클 실적에서 봐도 여전히 나타났다. 네. 그걸 이제 볼 수 있고 다만 채권 투자자들은 거기에 오라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주가는 오늘 장외에서 오라클 주가가 한 8% 이상 아마 올랐던 걸로 시간외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CDS 금리 우리 오라클 CDS 스프레드 꽤 오래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부도가 났을 때 우리가 덤으로 주고 보험 드는 거 그게 지금 한 160bp 여전히 높아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들은 빚내서 AI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그 사모신용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용 긴축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AI 투자 안에서도 좀 구분이 될 거고 소위 반도체를 사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의 우상향 지속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도 제가 지난주에 드러켄 밀러 포트폴리오 갖고 왔었는데 예. 그분이 또 주말 동안 모어 스탠리하고 인터뷰했는데 보니까 예. 지금 미국 내 상장된 것만 그렇게 공시 의미가 있고 상장되지 않은 해외 종목은 공시 의미가 없습니다. 공시 의무가 없다. 예, 네.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안 밝혔지만 한국과 일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비중의 투자를 난 하고 있다. 네. 근데 그게 AI 관련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예.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밀어보면은 한국에 아마 AI 관련된 비중을 꽤 들고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그 드러켄 밀러 그런 전 세계 최고의 그 투자대가 예. 또 AI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미국 내에서 엔비디아는 팔았어도 진작에 팔았죠. 지금 아시아권에서 한국에서 의미 있는 비중으로 AI 투자를 하는 걸 봐서는 우리가 적어도 드러켄 밀러를 믿고 가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유가 막 급등할 때 얼마 전도 아니죠. 바로 며칠 전에 맞습니다. 급등할 때 아니 몇 달 지난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하루하루가 요즘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네. 네, 하루하루가 좀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때 왜 한참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비료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예. 유가가 급등하면 결국에는 이제 비료값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작황도 이제 감소될 수밖에 없고 막 이런 내러티브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입니다. 예, 지금 예. 정확히 일주일 사이에 그 비료의 재료가 되는 질소, 예. 질소 비료죠. 예, 이거 가격 자체가 30% 이상 올랐어요. 예. 네. 일주일 사이에. 예. 그러면서 이미 한 달 사이에 미국의 비료 생산 1, 2기업들은 거의 50% 이상 올랐거든요. 네네. 예, 예.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그러니까 일단 주가들이 좀 반영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재료를 사오는 나라라서 네네. 그 재료를 직접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예. 어쨌든 보통 시장은 그런 건 상관 안 하고 일단은 주가를 그 프락시라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들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냐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로 우리가 원유만 얘기하는데 그 개별 그 소위 프라닥이라고 하죠. 이게 품목에서는 1등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가장 큰 품목은 비료와의 베이스가 되는 그런 그 요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1등이 지금 보시면 33%나 됩니다. 이게 제일 많거든요. 허허. 그다음에 메탄올, 그다음에 원유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가 막히면 이제 카타르죠, 사실은. 네네. 카타르, 사우디가 그러니까 1등이 러시아하고 2등이 카타르거든요. 예. 3등이 사우디인가 아마 그럴 네.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지금 당장 이것도 이게 미국의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봄철 들어가면서 북반구에 이제 소위 파종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예, 농부분들은 이제 고민이 커지는데 네. 그래서 인도나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좀 유지가 되면 지금 이것발 그 농산물 가격 급등 이 우려가 분명히 있고 이건 또 연말로 가면 중동 그 소위 중간 선거에 또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미국에도 지금 농산물 가격 비싸서 난리인데 그래서 이 비료도 또 의외치 않게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다. 그래서 원유뿐만 아니라 비료도 상당히 좀 큰 이슈는 된다. 물론 이건 대체는 가능합니다. 네. 러시아산 비료가 뭐 네. 더 나쁘고 뭐 카타르가 더 좋고 뭐 이런 거 없고 다 비슷비슷한데 어쨌든 그 물동량을 돌리려면은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근데 당장 이제 파종은 당장 이번 달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상당히 뭐랄까 지금 소위 그러니까 농부들의 마음은 상당히 지금 타들어간다. 안 그래도 지금 미국 농부들 최근 한 2년간 농산물 가격이 엄청 낮아갖고 예. 고생했는데 예. 그분들이 또 다 이게 트럼프의 최대 또 표가시죠. 지지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트럼프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게끔 만든 원인 제공자로서 스스로가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형국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요. 오늘 네.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